역사적으로 UFO나 외계인을 목격했다거나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는 이야기가 구전되거나 기록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종종 연구 커뮤니티와 대중 사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한 남성이 자신이 외계인에게 XX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러한 접촉 중 그는 심지어 외계 생명체와의 사이에서 수십 명의 혼혈 자녀가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이 이야기한 내용은 침착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것이 실제 경험인지 아니면 상상인지에 대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외계인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두 사례도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꼭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어 가장 흥미로운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사례는 데이비드 허긴스로 미국의 한 남성이 청소년 시절 외계인처럼 생긴 여성과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그가 직접 그린 많은 그림에 영감이 되었으며 기이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비드 허긴스는 외계인과의 경험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화가였습니다. 허긴스는 조지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가정생활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청소년 시절 뉴욕으로 떠나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입학하여 회화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허긴스가 이 시기에 좋아했던 예술가들은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으며 피에르 오규스트, 르누아르와 클로드 모네는 이 사조의 선구자로 꼽힙니다. 허긴스는 르누아르와 모네에게서 영감을 받아 처음으로 풍경화와 인물화 등 아름다운 나라와 사람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허긴스의 그림들은 대개 전시하거나 판매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술적 가치가 없거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들을 개인적인 자산으로 여겨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허긴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외계인 같은 생명체를 처음 만난 것은 8살 때였으며 뒷마당에서 이상한 목소리를 들은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는 그 생명체가 금빛 눈을 가진 소년 같은 모습에 털이 많은 피부를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한 후 데이비드 허긴스는 자신이 외계인이라고 믿는 생명체들과 약 70차례 접촉했다고 말했으며 그중 크레센트라는 이름의 여성 존재는 그에게 잊지 못할 감정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허긴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생긴 공중에 떠있는 이상한 형태의 우주선에 태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 중에는 크레센트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허긴스는 그 관계의 결과로 다수의 혼혈 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했으며 이 아이들은 창백한 피부를 가졌고 일반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녔다고 묘사했습니다. 50세 이후 허긴스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150점 이상의 개인 표현, 양식의 그림을 통해 다시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그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허긴스의 말에 따르면 외계 생명체 중 나이 많은 존재들이 그와의 만남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했으며 그는 5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가 늦게야 이야기를 밝히게 된 이유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데이비드 허긴스의 집안에는 대부분의 공간을 VHS 형식의 공상과학 및 공포영화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장소는 허긴스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라고 여기는 이상한 경험을 수십 년간 그림으로 그려온 그림방입니다. 허긴스에게 있어 그 생명체들은 단순한 낯선 존재가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강한 인상을 남긴 동반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림 속에서 허긴스는 기도하는 사마귀처럼 생긴 생명체, 귀와 코가 없는 회색 피부의 외계인,
빛나는 눈을 가진 털이 많은 작은 소년 같은 존재 등 이상한 형상들을 표현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허긴스의 작품은 영화적 이미지 언어에 뚜렷한 영향을 받았으며 흐릿한 구도, 초현실적인 색감,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라는 서사 기법의 특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허긴스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하고 상상하며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여백을 많이 남깁니다. 데이비드 허긴스가 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기이한 주장들은 과학계에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러브 앤 소서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허긴스의 이야기를 팟캐스트에서 듣고 그의 강한 주장에 관심을 가진 브래드 에이브러햄스 감독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브래드 에이브러햄스는 허긴스를 직접 만났을 때 이 남성의 소박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허긴스는 단순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고 1950년대 조지아의 작은 마을 출신이며 말투 또한 부드럽고 단순하여 가장 황당하거나 이상한 주장도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브래드 감독은 또한 그런 이야기가 허긴스처럼 소박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는 허긴스가 외계인과의 만남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에이브러햄스에 따르면 허긴스의 이야기 방식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평범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느끼게 하며 거짓말쟁이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이런 점이 그의 이야기를 더 주목받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브래드 감독은 허긴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외계 생명체와 그 경험을 묘사하려는 큰 사명을 지닌 사람이며 그는 그것을 전달할 수단으로 회화를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허긴스는 자신이 외계 생명체와의 경험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만 판단받거나 믿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침묵을 선택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허긴스는 자신이 경험한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담은 모든 그림들을 뉴저지주 호보켄에 위치한 자신의 3층짜리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그림들도 촬영되었고 그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다른 세계에서의 경험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데이비드 허긴스는 자신이 말한 것을 누구에게도 믿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러브 앤 소서스에서 허긴스는 인터뷰를 통해 그 그림들이 자신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며 각각의 그림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야기, 창작을 향한 충동,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에이브러햄스 감독에 따르면 다큐멘터리 러브 앤 소서스는 시청자의 외계인 존재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며 데이비드 허긴스가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브래드 에이브러햄스에 따르면 이 영화는 단지 묘사하고 시청자가 지구에 있는 자신에 대해 더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하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지켜내는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여론은 두 가지로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데이비드 허긴스의 외계인과의 경험이 실제이거나 적어도 그의 깊은 내면 세계를 반영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경험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결과일 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저희가 언급하고자 하는 사례는 자신이 외계인의 혼혈이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입니다. 그녀는 스트라이킹 리사로 금발머리, 녹색 눈, 191cm의 키를 가진 인상적인 여성입니다. 스트라이킹 리사는 그녀의 어머니가 1975년에 남자아이 하나만 임신했다고 진단받았지만 출산할 때 갑자기 자신도 함께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리사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탄생이 어머니가 말했던 이상한 경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어머니가 임신 말기에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사의 말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들과의 기이한 만남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기이한 이야기는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의 UFO 현상 연구가 루이지 벤디텔리에 의해 처음으로 공유되었으며 유튜브 채널 어스 미스터리 뉴스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벤디텔리의 말에 따르면 임신 8개월쯤 되었을 때 리사의 어머니는 퀘벡에 있는 자택에서 쉬고 있다가 결코 잊지 못할 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몸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반쯤 잠든 상태에서 방 안에 떠있는 회색 금속빛 물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리사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녀는 이상한 형상의 두 생명체가 검은 눈과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 머릿속에서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이상한 내용의 대화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후 리사의 어머니가 벽을 통과해 사라졌다고 묘사한 그 이상한 물체와 함께 생명체들도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루이지 벤디텔리의 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리사의 어머니가 겪은 이 기이한 경험이 출산 한 달 전이라는 점입니다. 이전 초기 검사에서는 그녀가 남자아이 하나만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산 당시 아들이 태어나고 의사가 방을 떠난 후 간호사들이 갑자기 또 한 명의 아기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바로 리사였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으며 그 이전에는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명확한 징후가 없었습니다. 리사와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 어머니가 겪은 사건과 관련된 신비로운 가능성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 리사는 자신이 이처럼 기이한 방식으로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일반적인 이해를 넘는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 차례 UFO를 목격했다고 믿으며 자신에게는 투시 능력이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인터뷰 영상에서 리사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구에 보내졌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자신의 존재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름의 설명이 있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도 많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리사는 무언가 완성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간과 외계 생명체 사이에 혼혈이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일부 인기 콘텐츠에서는 혼혈인이 종종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외계인의 개입을 받은 사람들의 자녀로 묘사됩니다. 이야기 속 혼혈인의 특징은 인간과 유사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깊은 눈빛, 예민한 감정, 강한 직관력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일반적인 언어를 넘어서 감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으며 심지어 텔레파시라 불리는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계와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아직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개인의 증언에서 비롯되며 그 확산은 인터넷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사가 정말 외계인의 혼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FO, 역사상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중 하나는 브라질의 농부였으며 훗날 변호사가 된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의 사건입니다. 보아스는 1957년에 자신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에 의해 접근당하고 우주선으로 끌려갔다고 주장했으며 그는 이 사건을 일반적인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전에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긴 했지만 보아스의 증언은 외계인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례 중 언론의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초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것이 허구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보아스는 생애 마지막까지 자신의 증언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1958년에 이루어진 의사 올라브 테이세이라의 인터뷰와 의학적 검사를 통해 상세히 기록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23세의 브라질 농부였으며 낮에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로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에 따르면 1957년 10월 15일 밤 논밭을 갈고 있던 중 그는 밤하늘에서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는 이상한 붉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앞쪽에서 붉은 빛을 발산하는 타원형 비행물체의 형태가 드러났고 꼭대기에는 회전하는 돔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우주선이 3개의 금속 다리를 사용해 밭에 착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으며 처음에는 트랙터를 이용해 도망가려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불빛과 엔진이 모두 멈췄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도보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키가 약 150cm 되는 생명체가 나타났고 사람과 비슷한 체형의 회색 일체형 옷을 입고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묘사에 따르면 이 생명체는 작은 파란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인간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삐걱거리는 듯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비슷한 생명체 3명이 더 나타나 그를 제압하고 우주선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우주선 안에 들어갔을 때 정체불명의 죄를 몸에 바르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그것은 소독을 위한 것이거나 자신이 알 수 없는 목적을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아스는 붉은색의 이상한 기호가 그려진 문을 지나게 되었으며 그는 그 기호들을 기억하려고 애썼고 나중에 조사관들에게 그것을 그려 보였습니다. 그 문은 반원형의 넓은 방으로 이어졌으며 그곳에서 보아스는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증언에 따르면 그곳에서 이상한 생명체들이 그의 턱 부위에서 소량의 피를 어떤 장치를 이용해 채취했습니다. 그 후 보아스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약 30분간 혼자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는 공기 중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고 그것이 그를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곧이어 보아스는 여성의 형상을 한 생명체가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생명체는 이전의 생명체들과 비슷한 체형이었지만 백금색 긴 머리, 이상한 푸른 눈빛,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 같은 여성적인 특징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양측 사이에 특별한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는 경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그 생명체는 미소를 지으며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하늘을 가리켰고 보아스는 이 제스처가 출산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이용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보아스는 다시 옷을 돌려받았고 생명체들에게 우주선 내부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는 관찰 중 시계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몰래 가져가 증거로 남기려 했지만 곧 들켜서 제지당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밖으로 나왔고 밝게 빛나는 우주선이 하늘로 떠오르며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체 사건이 약 4시간가량 지속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보아스는 법학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었고 결혼하여 4자녀를 두었습니다. 특별한 점은 1957년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그는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한치의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외계인 납치 사건으로 여겨지는 그 사건 이후 보아스는 메스꺼움, 피로감, 두통, 피부에 외상 없이 생긴 상처 등 설명할 수 없는 이상 증세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UFO와 관련된 경험을 찾고자 신문에 광고를 냈던 언론인 조제 마르틴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기자 조제 마르틴스는 그를 브라질 국립의학 아카데미 소속 의사 올라부 폰치스와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미국 UFO 연구단체와도 연관이 있었던 올라부 폰치스 박사는 보아스를 진찰했고 이후 보고서에서 그가 명확하지 않은 에너지에 노출된 징후를 보였으며 가벼운 방사선 노출과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보아스의 사례에서 특별한 점은 그가 최면 회상을 받지 않고도 전체 경험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 납치 사례 중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또한 보아스의 사건은 1957년에 발생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외계인 납치라는 개념을 확산시킨 미국 힐 부부의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UFO 연구가 피터 로거스는 보아스의 이야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보아스가 자신의 주장을 공개하기 몇 달 전인 1957년 11월 유사한 내용을 담은 이야기가 잡지 오크루제이루에 게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로거스는 보아스가 이 기사뿐 아니라 조지 아담스키처럼 외계인과의 접촉을 주장한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로거슨에 따르면 당시 보아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브라질의 외딴 농부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보아스의 가족은 당시로서는 중상류층에 해당하는 경제력을 상징하는 트랙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보아스는 야망이 큰 청년으로 원격 교육 과정에 참여 중이었고 이후에는 실제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가 그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의 이야기는 수십 년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왔으며 특히 외계 생명체와 생물학적인 접촉을 했고 그것이 혼혈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한 부분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대중에게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일부 연구자들과 이론가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보였으며 두 가지 주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보아스가 만난 생명체는 전통적인 의미의 외계인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인간으로 진화로 인해 생식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만약 그것이 진짜 외계 생명체라면 그들은 자연적인 생식 능력을 잃었고 은하계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적합한 숙주를 찾고 있으며 인간이 그에 가장 적합한 후보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UFO 연구계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 기이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인생을 따라다녔고 그는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빌라스 보아스는 1991년 1월 17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그는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에 대한 역사상 가장 초기이자 논란 많은 증언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정보를 꼭 확인해 주세요. 또 만나요.